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여자 나민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12월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제가 올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까지 오래 지속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 그동안 저를 많이 사랑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도 건강관리 잘 하셔서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역시 저 평양여자 나민이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시 여러분께 재미있고 흥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북한의 12월은 그 어느 때보다 좀 바쁜 기간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12월만 되면은 충성의 노래 모임이라는 걸 하곤 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김정일의 어머니인 김정숙이 태어난 날, 그리고 김정일이 북한군의 최고 사령관으로 추대됐다고 하는 12월 24일을 기념하는 북한에서 소위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모든 학급 친구들이 하다못해 하모니카까지 다 들고 나와서 악기를 불면서 노래를 하며 이 날을 기념한다 이건데,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밴 행사이다 보니까 그냥 12월 24일만 되면 또 충성의 노래 모임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곤 했어요. 저도 집에 있던 기타도 가져가고 뭐 하모니카도 가져가고 해서 그 책상들 놓고 의자 놓고 애들이 3열로 이렇게 서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막 그랬었는데,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다면 김정숙을 기념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두만강 기슭에 꽃들은 피고 이런 노래인데 처음에 시작이, 근데 앞에서 이렇게 가사를 써붙였는데 1절 하고 두만강 기슭에 했는데 애들이 너무 맹목적으로 따라 부르다 보니까 절두만강 기슭에 이렇게 나왔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그 정도로 좀 너무 형식적인 그런 행사죠. 근데 저희는 그걸 또 잘 해야 되니까 늘 12월만 되면은 이 행사에 동원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행사가 북한 전 지역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성인들, 어른들까지 다 해야 되는 그런 행사예요. 성중한 기간 일꾼들까지 다 참가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위 공직자들까지 서서 이렇게 노래를 불려야 되는 그런 정말 무조건 참가해야 되는 그런 정치 행사였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렸을 때 봤던 그 러시아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 제목이 성관련 찐절이라고 했어요. 내용을 보면은 성탄절에 불륜 커플들이 불륜을 저지르다가 들켜가지고 추운 겨울에 뭐 베란다로 넘어가고 뭐 베란다에서 옷도 못 입고 막 몸이 온채로 막 그러다가 고생을 하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성탄절은 저렇게 불륜을 저지르는 커플들의 명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크리스마스랑 성탄절이랑 다른 날로 생각을 한 거예요. 좀 크면서 아빠가 그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크리스마스는 예수가 태어난 날이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날이랑 성탄절이랑 다른 날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면서 그 드라마에서 크리스마스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좋은 날이었구나,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또 몰래 친구들끼리 선물도 주고받고 뭐 그렇게 기념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정확히 몰랐던 게 성탄절이랑 크리스마스랑 같은 날이다. 이거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네, 저는 그 당시에 북한에 있었어요. 김정일이 그렇게 빨리 죽을지도 몰랐고 북한에 있는 아마 어느 누구도 짐작을 하지 못했을걸요. 그날의 분위기는 평소랑 좀 다르긴 했지만 그 리춘희 아나운서가 제대로 보도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몰랐고 그때 당시에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만 해요. 김정일은 우리한테 그런 엄청난 존재이고 김정일이 없으면 우리의 목숨도 없고 이렇게 세대교육을 받았던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까지 했었고, 한쪽으로 좀 많이 아이러니하기도 했던 게 얼굴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내가 무작정 울어야 된다는 게 좀 그렇기도 했지만, 그래도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는 뼛속까지 김정일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북한 주민들 속에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존재가 죽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슬프고 그렇게 눈물이 나오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김정일이 죽었다는 사망 발표가 나오고 저도 많이 울었어요. 다행히도 옆에 친구가 먼저 막 울어줘가지고 같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울고 그 다음부터는 저는 안 울었어요. 일단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연결식 날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떤 직장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라. 다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한 시간을 걸어가지고 그 대기 장소에 도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추운 날에 그때 아침에 주먹밥 하나 싸간 거 그거를 밖에서 먹고 있는데 어디서부터인가 막 이렇게 패딩이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와서 패딩을 벗어서 바닥에다 놓고 뭐 어떤 엄마들은 집에서 이불까지 갖고 나와서 이불을 깔고 왜냐면 그날에 눈이 엄청 내렸는데 뭐 우리 장모님 가시는 길에 눈 맞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걸 보면서 그때 저거 어떤 새끼가 시작을 했을까 속으로 진짜 진심 거짓말 아니고 왜냐면 굉장히 추운데 여기서 패딩을 깔면은 거기다 바닥에다 넣으면 패딩이 젖잖아요. 그 젖은 패딩을 제가 입고 가야 되는데 감기 걸린다고 해서 감기에 걸려서 나 좀 치료받겠습니다. 쉬지도 못해요. 왜냐면 그때는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아파도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북한에서는. 감기 걸리면 그건 오로지 내 몫인데 미쳤다고 내가 거기다 패딩을 깔아 속으로. 어떤 새끼가 시작을 했어 저거. 딱 봐도 저거 무슨 아총꾼이 시작을 했구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제가 일했던 게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식당 부분은 북한에서 말한 그 애도 기간에 운영을 못하게 돼 있어요. 술도 팔아야 되고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즐기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안 된다 해가지고 일을 안 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한 열흘 동안 하루 종일 나가서 계속 하얀 종이로 화환을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일을 안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대신에 허상소는 그런 장소들이 평양시에 곳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한 2시간 넘게 이렇게 서 있다가 오는데 엄청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서 그렇게 2시간을 서 있는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어요. 진짜 기가 다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허상소고 오는 동안에 매대도 다 문 닫았어요. 장마당도 다 문 닫고 와 배 쫄쫄 굶으면서 그때 왔던 그런 기억도 나고 정말 고생이었죠 그때. 김정일이 죽은 해부터 시작해서 북한에서 12월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희도 그때 김정일이 죽은 해에 친구들끼리 그 연말 파티? 송년회라고 하잖아요. 그걸 엄청나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정말 찐하게 한번 놀아보자 우리. 그리고 북한에서도 모든 직장들에서 연말만 되면 막년회라고 하는데 그런 걸 다 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 분위기에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이거는 거의 총살감이기 때문에 죽는 바람에 다 올스탑 됐고 도시 전체가 이렇게 죽어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희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 생일이 12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12월 15일이면 그 담임선생님 집에 모이곤 했었거든요. 그것도 다 못 모였어요. 왜냐면 17일 날에 죽었기 때문에 그 이틀 전에 선생님 생일을 그렇게 오로지 축하할 수가 없다고 선생님부터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막년회를 하는 걸 되게 조심스럽게 했죠, 사람들이. 아예 못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그 속에서도 막년회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는 정도만 큰 소리 안 나게 조심스럽게 했어야 됐고 저는 정말 악몽 같은 기억이 나는 게 김정일이 죽고 다음 해인가 그때 3주년이었나? 근데 그때 제가 민방위 훈련을 갔었어요. 북한에서는 30살 미만의 청년들은 무조건 한 해에 한 번씩 보름 동안 군사기지에 가서 민방위 훈련을 하고 와야만 되거든요. 제가 그때 12월 1일부터 동기훈련 1차에 뽑혀가지고 나갔었는데 끝나면 12월 15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직장에서 버스를 마련해 주기로 했었거든요. 당연히 거기까지 되게 머니까 거리가. 근데 12월 17일 행사랑 맞물리면서 모든 교통이 다 차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버스를 못 대주겠다. 어쩔 수 없이 저는 거기서 또 걸어서 집으로 갔습니다. 6시간 내지 7시간을 걸었어요 그때. 생애 처음으로 그렇게 걸어봤어요. 와가지고 한 3일을 잔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제가 크리스마스를 처음으로 잘 알게 된 거는 제가 멀타에서 알게 됐었거든요. 12월 한 10일만 되면은 뭐 엄청나더라고요 분위기가. 집들마다 그 베란다에 그 산타 할아버지 다 이렇게 걸어놓고 그때는 제가 북한 사람이었어가지고 제대로 즐기지를 못했거든요. 아 그냥 외국 명절인가 보다 이렇게 눈치 보면서 즐겼어야 했는데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새게 된 거는 한국에 와서였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크리스마스보다는 그 이브를 연인들이 더 많이 즐긴다. 크리스마스 시기만 되면 어느 가게에 가든 다 그 캐럴송이 나오고 그때 그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애들은 그 선물을 다 바라고 있고 뭔가 그 크리스마스 트리도 너무 예쁘고 영화들도 그쪽 관련된 영화들 되게 많이 나오고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국정원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가 선물도 받았었거든요. 그때 장갑이랑 니트 목도리랑 그 선물로 주셨는데 크리스마스 선물도 그때 처음 받아봤고 한국에 와서부터는 12월이 되게 낭만적인 그런 기간? 내년을 더 기약하게 되고 뭔가 새로운 걸 꿈꾸게 되는 그런 즐거운 시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북한에서 보냈던 12월과 또 한국에 와서 보내게 된 12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제 고향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은 12월만 되면 김정일 사망 추모 분위기와 여러 행사들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제 친구들과 가족들이 언젠가는 한국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12월을 보낼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양에서 나민이었습니다.